원희룡 후보는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km 도보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한 특검의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걷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청에 왔습니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명 산성에 책임을 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시청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4명 후보 중에서 이재명 기자, 이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뭐랄까요? 상승세를 탄 후보는 원희룡 후보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이제 별칭까지 얻었을 정도고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 가운데 가장 뚜렷한 전략을 보인 게 원희룡 후보죠. 뭐 영화 속 대사니까요. 뭐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할 정도로 예. 이재명 후보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상승시켜 왔던 그런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여론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본인의 승부수로 지금 대장동부터 이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면서 14시간 동안 43km를 걸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특검 수용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밤에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잠깐 갔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몇 명 갔었는데 아, 그래요? 청와대 앞에 14시간을 걸어왔는데도 굉장히 막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재명 기자의 진짜 오랜만에 현장 취재. 꼭 취재라기보다 어떤 현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청와대 앞에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굉장히 지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뭐 활력이 넘치던데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딱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어붙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본인도 굉장히 기대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건 뭐 원희룡 후보 스스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각 후보들에게 이제 뭐 승자는 당연히 대선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패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롤들이 주어질 텐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울 때 굉장히 주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당에서 어떤 전진 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뭐 종로 등을 이제 후보로 나와서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대선 후보 말고도 같이 싸울 수 있는 어떤 우군을 확보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그런 예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이 경선 막바지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이 윤석열 캠프의 한 인사를 문제 삼은 건데 함께 보시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당을 사칭했다. 이건 불법 선거운동이다라는 게 홍준표 캠프의 주장인데 A씨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B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B씨가 당신 소속이 국민의힘 성북지구냐 국민의힘 본당이냐라고 하자 성북지구다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찍으라고 한 건 녹음해놨다. 고발하겠다라고 하자 선생님 윤석열 캠프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이 녹취록을 홍준표 캠프가 공개를 하면서 이건 불법 선거운동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 이름을 사칭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다라는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당원 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라며 과대 해석이다라고 오히려 재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뭐 당내에서 홍 후보와 윤 후보,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다라고까지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당내 법사위고 또 판사 생활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포청천 전주의 의원께서 이건 뭐 불법 선거운동이나 아니다 가려주시면 될 일 아닙니까? 일단 이제 당의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 뭐 이런 신고가 또 들어오면 그 조사를 좀 할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그냥 그 캠프에서 어떠한 그런 그 자발적으로 지금 뭐 한 건지 뭐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정말 그 캠프가 아주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사실 저것만 가지고는 좀 단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경선에 뭐 무효가 될 정도의
뭐 이러한 뭐 중대한 뭐 흠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원희룡 후보가 어제 대장동에서 또 청와대까지 43km 특검 그 촉구하는 그 시위를 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면 좀 후보들도 또 선출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런 그 최종 후보도 이제 이러한 그 특검 관철을 위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대장동 천막 이 국회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천막 그 시위 농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그 흐름이 또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좀 후보들을 비롯해서 좀 당 전체가 좀 이렇게 나서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의 식용계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이었길래 들어보시죠. 강아지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윤 후보님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반대하지만 예.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예. 거에 대해서는 예. 또 많은 분들의 예. 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단 말입니다. 아니, 뭐 저도 근데 반대하죠. 그거를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그 식용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유승민 후보가 문제 삼았던 요 데모, 개 식용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밝혔지만 국가 시책도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유승민 후보의 제 질문에 대해서 식용으로 기르는 개가 따로 있고 반려개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던 건데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모습 충격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다.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은 틈만 나면 토리사랑 과시해 오지 않았나. 진짜 반려견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내일 모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지만은 저는 또 한 번의 좀 말실수였다고 분명히 보고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우리 사회 전반을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그다음에 좀 경험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후보도 좀 노력하고 캠프도 노력해서 좀 교정하고 제대로 된 상황을 좀 알아야 이런 실수들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자꾸 이렇게 비 맞으면은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최종적으로 뭐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 모두 다 저런 실수들이 없도록 좀 스스로 좀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 말고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